방탄소년단 이 인기 클래스가 사실 장난이 아닌데요. 이거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제 빌보드에서 했던 업적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빌보드 1위 그런 식으로 좀 줄일 수 있겠는데 5월 18일에 컴백을 해서 지금까지 업적이 좀 굉장합니다.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컴백 무대를 꾸몄고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고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핫백에서는 10위로 진입을 했고요. 사실 이 수치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대단한 거거든요. 사실 이게 아직 그리고 핫백의 경우에는 평생 핫백에 못 뜨는 가수들도 엄청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2주 연속 차트에서의 그런 진입 정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대단한 평가를 해야 돼요. 결국 이제 대통령 축하 인사까지 받게 됐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축하 인사가 나온 거죠? 이제 빌보드 200에서 1위를 기록한 날 이제 문체부 장관, 조종환 장관의 축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도 있었는데요. 방탄소년단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축하를 보내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데 더 좀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대통령도 방탄소년단과 함께 그 팬클럽 아미를 같이 묶어서 이제 축하를 해줬거든요.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방탄소년단도 자신들이 이제 컴백을 하고 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미를 언급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미라는 팬클럽 자체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래도 이제 스타와 팬을 약간의 그 종속 관계로 보는 시선들이 많거든요. 근데 지금 방탄소년단은 그 아미라는 팬클럽이 거의 동급이 돼서 같이 또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돌 문화, 아이돌 팬덤 문화라든가 아니면 아이돌 제작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에서 멤버들의 이름을 쫙 거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좀 이렇게 좀 의아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리더인 RM이 좀 중간에 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순서를 보면 사실은 이 멤버들의 나이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알려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영민한 비서관이 있어가지고 방탄소년단 멤버를 장류 유서식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던 부분, 이런 부분도 이게 아미를 언급했던 부분과 못지않게 약간 좀 세심하게 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. 8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한다고 들었어요. 근데 이 28만 석이 매진이 됐다고 했는데 이 28만 석의 규모가 어떤 규모죠? 일단 서울 공연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잠실 주경기장에서 2회 공연을 하거든요. 일단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. 기존에도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면은 보통 이제 5만 석, 4만 5천 석에서 5만 석을 예상을 하는데 5만 석 두 번이면 10만 명이라는 얘기거든요. 10만 명을 한 공연에서 이제 채울 수 있을 거다.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좀 대단한 일 아닌가. 저 잠실 주경기장에 약간 포인트를 두는데 지금까지 뭐 잠실 주경기장을 채웠던 가수들을 보면 뭐 가왕 조용필이나 우리들의 아이돌 H.O.T 등이 그런 주경기장을 다 채운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선배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점이 방탄소년단의 자신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10개 도시 21회 공연인데 이제 분포가 굉장히 다양해요. 북미 지역 도시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고 네덜란드, 뭐 영국, 프랑스, 이렇게 유럽 도시들, 그래서 북미에서 18만 명 그리고 유럽에서 10만 명 이렇게 동원을 하면서 총 28만 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그 예상 관객 수와 공연 횟수를 나눠보면 한 13,000, 14,000 1회 공연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객석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아직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본에서의 돔 투어라든지 뭐 이 정도 규모는 사실 아니에요. 그래서 스타디움 투어라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5만 명 들어가는 숫자가 잠실 주경기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일본이나 이런 미국에서는 스타디움 투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미진한 수준이긴 해요. 그렇지만은 이전의 투어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객석수가 올라간 공연장이 있고 그리고 안 갔던 도시를 또 새로 가는 것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방탄소년단 소속사 쪽이랑 전화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뭐 몇 월 달에는 어느 지역, 몇 월 달에는 어느 지역에서 한 번 나가면은 그 지역에서 한동안 머무르면서 공연을 하는 이런 스케줄을 잡고 있더라고요. 그것만 보더라도 방탄소년단이 좀 이번 월드 투어의 규모를 얼마나 크게 잡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방탄소년단이 트위터까지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죠? 트위터 발표에 따르면 이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집계된 건데 이때 이제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 생성된 트윗이 1억 4,300만 개 이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시기를 살펴보면은 18일이 컴백일이었어요. 그리고 21일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갔을 때고 24일은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고 25일은 뮤직뱅크에서 첫 무대를 꾸몄습니다.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나왔던 트윗 생성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사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처음 1위를 했던 것도 아마 이 트위터에서 나온 트위터 트렌드 그 1위를 찍었던 게 제일 처음 1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. 13년도에 1위를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K-pop 아이돌로는 BAP랑 그다음에 엑소 팀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트위터 트렌드 1위를 찍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사실 이 방탄소년단과의 성공과 이 트위터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트위터는 굉장히 또 장점이 메시지가 짧고 이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일찍부터 이제 공통 계정을 갖고 멤버들 각자의 계정이 아니라 BTS라는 계정을 놓고 이제 거기서 끊임없이 계속 이제 좀 메시지를 내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그 트위터를 많이 사용하는 해외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트위터가 유행이 많이 좀 지나간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방탄소년단 그런 팬들은 트위터를 많이 중심적으로 좀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트렌드 이런 부분은 뭐 굳이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에 연관된 사람들, 연관된 이슈까지도 다 좀 트렌드로 올라갈 정도로 소셜 상에서의 그런 그 힘의 약간 원동력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SNS에서도 핫한 스타지만 이번에 뭐 출판계까지 흔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이번 앨범의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 소설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가게라는 책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방탄소년단이 이거에 관련한 티저를 내보낸 뒤에는 판매량이 한 510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있어서 그만큼 방탄소년단의 파급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뭐 방탄소년단 member 그 B가 출연했던 드라마죠. 뭐 화랑이라는 드라마가 뭐 최근에 다시 뭐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에서 막 하위권까지 올라오기도 하고요. 이거 왜 올라왔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드라마에 B가 나왔었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조회들이 되더라고요. 그 드라마가 이미 끝난 지 좀 한참 된 드라마고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뒤늦게 이런 식으로 다시 화제가 될 정도로 B가 방탄소년단 멤버가 한번 출연했었다라는 어떤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다시 화제가 될 정도 그런 거 보면 방탄소년단의 파급력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충분히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방탄소년단의 그 컨셉을 보면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동기부여를 얻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마술가게 이런 것도 이제 팬송이긴 한데 마음속에 뭐 가게가 하나 있고 거기에 문을 열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. 근데 다른 것도 보면 예전에 뭐 그 윙스라는 앨범이 나왔을 때도 데미안이라는 소설에서의 그런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런 자아의 성장 이런 것도 썼었고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그 봄날 뮤직비디오에서는 어슐러 르 귀인이죠. 단편에 오멜라스를 떠나며 여기 작품에 있는 컨셉들을 좀 사용하기도 했어요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봄날이라는 그 윙스라는 앨범이 나올 때 검색어에 데미안이 올라왔어요. 갑자기. 그러니까 이 소설이 사실은 이제 고전이긴 하지만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게 읽히거나 검색될 이유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방탄소년단의 컨셉과 이 데미안의 소설이 연결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많은 팬들이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아이돌 그 팬 용어로서 떡밥이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방탄소년단이 던져주고 팬들은 이거를 갖다가 그 텍스트 자체로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이제 다양한 서브컬처 같은 것들, 그러니까 출판이라든가 아니면 영화 여러 가지 이런 이들의 컨셉에 약간 영향을 주는 다른 작품까지도 섭렵해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게 약간 방탄소년단 팬덤의 좀 특징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저는 생각할 때는 그 이제 방시혁 대표가 미학과를 나왔고 굉장히 그런 기호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좀 능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
팬덤이 좀 오래 붙잡혀 있을 수 있는 약간 큰 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방탄소년단을 향한 7자 토크. 제가 먼저 하면은 빌보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홍보가 너무 궁금해서 다음 기록은 뭘까? 다음 기록은 뭘까? 저는 그냥 뭐 예전에 있었던 얘기를 7자로 하면 다 좀 겹칠 것 같고요. 미래를 한번 생각해서 그래미로 갑시다. 근데 진짜 방탄소년단 보면은 이 말밖에 생각 안 나요. 방탄소년단 쩔어.